자, 우리 방학 기에서 합시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정책학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강의 계획표에 보면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고요. 실제로 이제 그 정부 체계론과 비교해서 뭐 이렇게 좀 기술적인 용어나 좀 이렇게 어려운 용어들은 없지만 그 양이 조금 많아요. 그게 좀 단점인데 그런 것을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적은 양으로서 우리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책은 요 정책학 원론인데 과거에는 그냥 압도적인 이 책이 바이블이었어요. 근데 이제 좀 수험의 관점에서 책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좀 책의 수험적인 관점에서는 최신 내용이라든지 목차나 틀 같은 것이 좀 약해가지고 근데 교재를 선택하지 않다가 올해 2월 달에 새로 개정판이 나오면서 최신 이론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교재로 선택해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오늘 나아갈 보충 자료 한번 펴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정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학문적인 관점에서 어떤 모형과 논리의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이죠. 정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시책, 대책, 방침. 자, 831 부동산 대책. 그죠? 어떤 천안함에 관한 정부의 기본 방침.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정책이라는 용어는 현실적으로는 뭐 대책이나 방침, 시책이라는 용어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시책이니까 정책이 아니다. 그런 관점이 아니라 같은 용어들을 혼용해서 사용한다는 것이죠. 자, 사회 문제에 관한 어떤 해결책이죠. 정책이라는 것이 831 부동산 대책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가격의 폭등 지금은 반대죠. 대량 미분양 사태에서 정부의 어떤 방침이 요구된다. 세 단어가 정책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정책이라는 무엇이죠? 사회 문제에 관한 정부의 기본 방침 또는 해결책이죠. 기본 방침. 여기서는 이제 행정법식으로 이야기하면 작위와 부작위죠. 사실은 아무 개입을 안 하겠다는 것도 일종의 기본 방침이죠. 그런 것처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무엇을 할 것인가, 하지 말 것인가에 관한 정부의 기본 방침이 바로 정책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회 문제인데요. 여성부에서 이 보건복지부에 있는 가족 업무를 여성부로 이렇게 옮겨줬다. 이것은 정부의 어떤 조직 운영에 관한 기본 방침이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건 정책이 아니에요. 이거 왜냐하면 사회 문제에 관한 것은 아니죠. 조직 운영에 정부 조직 내부의 운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책이라는 것은 중요한 건 뭐다? 사회 문제에 관한 것이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부에 관한 것이면 정부. 정부가 예를 들면 삼성이 기업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천안에 있는 땅을 다 사겠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이 가지고 있는 기본 속성으로서 어떤 광범위한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은 정부에 의한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정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우리가 행정학에서 배웠던 것처럼 공권력이죠. 공권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차이죠. 그 다음에 기본 방침입니다. 기본 방침.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격을 안정시키겠다. 그죠? 대북
제재 결의안을 이끌어내겠다. 이런 정도의 기본 방침이죠. 자, 정책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은 우리가 역사적인 고찰을 해보면 1951년에 여러분들이 정치학에서 배웠던 라스웰이라는 학자가 그 정책 지향이라는 논문을 통해서 이제 사회 문제에 관해서 정책, 즉 해결책의 모색하는 과정으로서 연구를 해보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지배적인 패러다임이었던 필기 안 하셔도 돼요. 한 분, 요 부분만 필기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제 강의 오랜만에 듣시잖아요. 중요하지 않는 것은 그냥 말 안 한다 그랬잖아요. 오늘 예비순환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 행정학도 우리가 뭐 첫날에 뭐 역사 같은 거 많이 했지만 이 순환 같은 데서는 안 하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이. 그죠? 그냥 뭐 이런 게 있다. 이거 지금 들었고 잊어버리면 좋습니다. 왜?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죠? 이제 행태주의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좀 이론 정립적인 관점을 강조하죠. 그 다음에 논리 실정주의에 의해서 우리가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고 사실 명제에 관해서만 무엇이 옳고 바람직하다. 정부가 무엇을 하고 어떤 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에 관해서는 전혀 연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1960년대 미국에서 국내적으로는 흑인 폭동 그리고 베트남 월남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른바 혼란기의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급박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방식의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지에 관한 행태주의가 그러한 쟁점에 대해서 전혀 해결을 제시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행태주의를 극복하자는 후기 행태주의가 성장했다라고 행정학 시간에 배웠죠? 기억나십니까? 데이비드 이스턴이 1968년 미국 정치학회 기조연설에서 후기 행태주의는 어떠한 학문이 돼야 된다? Credo of Relevance. 사회의 아주 급박한 문제에 관해서 무엇에 관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 실천과 처방에 관해서 연구해야 하는 거죠. 자, 이것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정책학이죠. 1971년에 다시 라스웰은 정책 지향이라는 논문을 통해서 이제 정책을 중심으로 연구하자는 거죠. 정책학이 가지고 있는 학문적인 성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문제 지향성. 이론보다는 문제를 강조한다는 거죠. 방법론적으로 좀 엄밀성이 좀 약하다. 학문적인 정체성이 좀 약하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단어죠. 맥락성. 그죠?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본다? 맥락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관련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는 것이죠. 우리 그 아파트 문제라는 것이 또는 미분양이라는 것이 단지 그 건설회사들이 정확한 경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정부 정책의 실패일 수도 있고 교육 정책의 실패일 수도 있고 기타 제반 규제나 법적인 결함에서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하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모든 관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경제학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사회학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교육학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맥락적으로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죠. 맥락성은 자연스럽게 다학문성, 방법론적인 다학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과 학문적인 접근을 한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의학분업. 요건 이제 시험에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의학분업. 의학분업에서 쟁점이 대체 제조와 임의 제조입니다. 이 대체 제조와 임의 제조가 뭔지 아세요? 이런 걸 이제 조금 알아야 돼요. 이제 그 정책학은 훨씬 더 사례 지향적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해야 되죠. 이거 대체 제조라는 것은 이제 그 의사의 진료권을 박탈시키는 아주 우리나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이게 그 병원에 가서 처방 좀 받아오면 가로 열고 대체 제조 불가, 임의 제조 불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머리가 아파서 의사가 아스피린을 처방해줘가지고 갔는데 약국에서 어떻습니까? 편자를 주는 거예요. 성능은 똑같은데 왜 이제 이렇게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의사는 이 아스피린 회사에서 이거 받아 먹는 거고, 그죠? 이쪽은 이제 편자에서 이거 받아 먹는 거 아니에요. 이게 대체 제조를 해주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죠. 이 약이 엄청나게 비싸니까 약사가 이 약은 비싸고 동일한 성능에 되게 성능 좋은 거 저렴한 게 있다고 하면 그 시민이 그걸 안 할 수가 없죠. 임의 제조는 어떻습니까? 임의 제조는 이게 더 문제죠. 이게 지가 알아서 하는 거죠. 두통령 여기서 돌팔이에요. 제가 우리 집안에는 30년 전통의 비법이 있다면서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게 임의 제조죠.